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의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방금 전 프로야구 윤성환 씨가 구속됐네요. 네, 승부조작. 승부조작 혐의, 뭐 불법 도박 혐의도 네. 있는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가 또 다른 직업, 프로야구 에이전트 직업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꽤 많이 이 승부조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좀 편하게 만났다가 뭐 예. 팬이라고 해가지고 다가와서 어느 정도 친분 관계를 쌓은 다음에 아주 쉽게 이렇게 부탁을, 아주 작게 부탁을 합니다. 브로커들이 예, 부탁을 하면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가 그게 쌓이고 쌓이면 예. 나중에는 본인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프로야구 선수들 에이전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선수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제일 관리하고 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수들한테 계속해서 근데 뭐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구단에서도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구단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예. 정말 잘하고 대성할 선수가 뭐 이렇게 끝나버리니까요. 근데 뭐 이 승부 조작 혐의는 또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큰 문제인데 어쨌든 오늘 구속이 돼서 그 여파가 당분간 프로야구계에 또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박지훈 변호사가 또 군 법무관 출신이니까 네. 공군 중사 성폭력 문제. 먼저 박지훈 변호사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 뭐 일각에서는 군에서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하고 다를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도 있지만 규정이나 이런 방침이나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 예. 바뀌어져 있고요. 예. 결국은 문화적 측면 같아요. 특히 지휘 간의 지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고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회유하는 어떤 상황까지 오고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법은 있는데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 같은데 그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군 부대에서 뭐 병사들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거의 90%는 일단은 군 간부들이 자신한테 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군 의문사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의 특성상 폐쇄돼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지금도 그런 게 여전히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요거 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자살로 은폐하고 이런 건 사실상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예. 이거는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 위반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방역 수칙 때문에 시작됐다. 그렇죠. 그게 뭐라고? 회식할 때. 예, 그거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큰 일을 지금 감추거나 은폐시켜버린 결과가 된 거거든요. 범죄를 지금.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진급이나 뭐 지휘관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뭐 무관하지 않다고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피해 당하신 분한테 저녁이 얼마 안 남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것도 마땅하지 않다. 가해자도 교육하고 있고 가해자 인권도 있으니 좀 봐달라. 이건 네. 결국은 사건을 더 깼다는 얘기랑 왜 안 그렇죠. 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피해자는 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 작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일단 덮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아까 매뉴얼은 갖춰져 있다 했잖아요. 매뉴얼이 사실은 거의 숙지가 돼 있을 겁니다. 지휘관들은. 예. 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거든요. 예. 피해자 가해자 분리.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보고를 하되 직근한테만 보고를 합니다. 2차, 3차 보고를 하면 피해 사실이 다 2차 가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세 번째는 신속한 처리거든요. 그 세 가지 매뉴얼 중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 가해자 분리 부분 예. 안 됐던 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고소를 뭐 취하라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그렇죠. 것까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같은 부대에 있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냥 무시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 게다가 이거는 뭐 학교 폭력에서도 해당되는 건데 가해자를 전출 보내야 되는데 네. 뭐이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전출 갔어요? 참 신기한 게 그것을 지휘관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가해자에 대한 부담을 사실은 더 느끼고 가해자를 잘 처리하고 잘 처분해 내려야 되는데
피해자를 빼버리면 부대가 잘 돌아갈 수 있고 자기한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에서 사실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부대의 피해자가 전출 가고 거기서 사실 또 왕따를 당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상당 고통을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군이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국방부가 직접 조사로 바꿨는데 이거는 뭐 공군이 자체 조사하면 또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저도 뭐 법무관하고 뭐 검찰 활동도 하고 있지만 또 사단하고 검찰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예. 뭐 크게 이렇게 감싸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국방부 검찰 때는 하면 오히려 훨씬 낫죠. 뭐 그 측면에서는 아예 국방부 조직하고 공군 조직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차체에 뭐 이런 성비위 사건이라든가 군대 내 부조리 사건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수사를 하면 어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민간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권역별로 검찰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군대에서 그래서 지휘하고 아무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공소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법안들이 뭐 검찰 개혁 법안, 군 검찰 개혁 법안들이 올라가 있긴 한데요. 민간 검찰도 지금 좀 늦고 이래서 그 부분 좀 뒤로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강력하게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구속됐죠. 예. 가해자는. 이번에 지금 그 장중사 구속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구속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아까운 생명만 잃었지 않습니까? 네. 예,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또 이렇게 해라고 규정이 다 만들어져 있고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왜 그렇게 안 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제가 법무관 출시다 보니까 예. 제가 조금 얘기를 좀 더 많이 이동의 했고요. 촉 시간에 처음으로 게스트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법무관 군 장교 출신이고 예. 군 검찰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10년 했습니까 군복무? 예, 10년 하고 뭐 아유. 검사도 많이 하고요, 판사도 했었고요. 예. 예, 그렇군요. 인권 담당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넘어가 보죠. 네, 자 다음 주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민심경청 결과 보고에 이후에 후폭풍이 뭐 상당히 거센데요. 지금 조국 자녀 입시 논란 이것도 언급했지만 야권도 문제지만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지금 있습니다. 예. 이동희 작가는 혹시 이 반응 예상을 했는지요? 아니 뭐 그렇기 때문에 절충한 식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을 안 다치는 선에서 또 중도를 아우르기 위해서 그런 형식의 사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야권도 그게 사과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도대체 조국 건 가지고 당대표가 왜 사과하냐 네. 뭐 이렇게 또 양쪽에서 다 비난받는 모양새인데 네. 저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비난이 어제는 굉장히 컸는데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시간 흐르면서 지도부가 상당히 고심해서 내린 워딩이었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재명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차기에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한 의견이 내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지사로서는 굉장히 빠져나가기 쉽게 됐어요.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했거든요. 모범 답안이 돼버렸어요. 네, 모범 답안이 됐으니까 뭐 속된 말로 떠넘기기 좋게 됐다. 결국은 이 조 전 장관의 반응도 중요한 것 같은데 SNS에 저를 밟고 전진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네. 조 전 장관이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윤 전 총장이 검찰들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지지자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당에서 사과하는 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나를 밟고 전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조 전 장관 본인이 상당히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조 전 장관이 곤란해지겠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 지지층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당대표를 탄핵해야 된다든가 뭐 내려오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과 중에 윤석열 가족 수사도 조국처럼 수사를 해야 된다. 요거는 또 야당이나 반쪽짜리 사과 아니냐, 사과가 맞냐 이런 예.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민주당 지지층 보라고 하는 얘기죠. 예. 대상 자체가 그렇죠. 야권보다는 민주당 내일 것이다. 그럼요. 예. 민주당 지지층 보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잃었던 점수를 이 윤석열도 조국처럼 수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다시 포인트를 좀 얻으려고 한 그런 정치적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네. 또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수사 대상이었고 그렇죠. 70군데 압수수색, 특수부 검사가 뭐 30에서 50명 붙어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모든 언론이 뭐 집 앞에까지 진치고 뭐 이렇게 뭐 짜장면을 먹었냐, 뭐 김치찌개를 먹었냐,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정도로.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나 아내 수사는 뭐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죠. 뭐 지금 예. 결과론적으로 봤을 그러니까요.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던지면서 새삼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들도 지금 수사 대상이고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에 가 있다는 네. 것을 국민들에게 또 알리는 하나의 또 방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언론이 받아쓰거나 야당이 발끈하게 되면 어쨌든 모르는 국민들도 조사받고 있었어? 뭐 문제가 있었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니까. 보도가 좀 덜 된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압수수색만 있어도 짜장면 먹는지 한식 먹는지 찾으러 기자들이 몰려갔는데 예. 구형까지 이래 된 상황에서 보도가 그렇게 안 되고 취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자신의 장모가 10원 한 장도 손에 끼치는 네. 게 없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언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도 보면 와전됐다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측근 얘기라고 또 오늘 보도 여러 군데서 최측근 보도가 나왔는데 최측근들이 워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명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워딩이 다 다르니까 국민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워딩은 윤 전 총장의 입에서 나오는 건데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헷갈리죠.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윤 전 총장은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당에 입당한다. 2번을 달겠다. 이걸 본인 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계속 전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언론을 나오는 이렇게 되면은 피로감이 생기거든요.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기사가 상당히 상승했고 네. 윤 전 총장은 상당히 빠졌어요. 격차가 두 사람이 상당히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전언을 통한 이런 뒤에서 숨어 사는 신비주의 정치가 지금 빛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피로감에 빠져 있는 거고 지금 한국 정당 역사 70년 역사상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권 후보 중에는 없죠. 처음 봅니다. 대권 후보는 일반 정치인도 없었어요. 국회의원도 정치 없었어요. 아니죠. 정치인이 아니죠. 뒤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아니어도 다음 달이어도 네. 본인의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그래서 돼요. 그런지 뭐 지금 또 전원이 있긴 하지만 6월 달이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거든요. 자맹보다는. 그렇죠. 2번으로 나가겠다라는 측근은 뭐 이것도 전원이니까. 다 전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이 구체화됐다고 보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5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5월 달도 4월 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원으로 계속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TV에서 등장하든지 아니면 기자들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이 앞으로 펼칠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듣게 해라. 네. 지금처럼 전원에서 흘러나왔다가 오해가 생겨서 또 비난을 받으면 내 말이 와전됐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피로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동현 촉 시간이기 때문에 입당 시기 한번 촉을 좀 발휘할 수 있나요? 6월 1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예. 입당하지 못하면요. 7월로 넘어갑니다. 입당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아니 내가 날짜까지 박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다 안 한다? 예. 7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 뭐 당대표 선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의힘 상당히 이준석 후보가 돌풍 약진하는 모양새인데 누가 당대표 되는 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유리할까요? 뭐 본인은 뭐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만 네. 윤석열 총장 왜냐면은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든 네. 조호영 의원이든 또 이준석 전 최고든 전부 다 어쨌든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반대하지 않으니까 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민주당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답이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모양새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당권 주자들이 혁신, 뭐 개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가장 혁신과 개혁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전 최고죠. 이준석 네. 후보. 예. 그러니까 그 이전 최고가 만들어놓은 혁신과 개혁 위에 본인이 올라탄다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현 시점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빨라졌다.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이준석의 돌풍과 윤석열의 등판. 그러면 같이 본다. 게다가 또 이번에는 장해찬 평론가랑 동행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장해찬 평론가. 일부러 콕 찍어서 장해찬 씨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 최고가 저렇게 젊음을 바탕으로 힘을 내고 있으니까 네. 그럼 나도 보수 중에 젊은 평론가를 한번 데리고 한번 아마 해보겠다. 대표적이죠. 2살, 3살 더 어리거든요. 이준석 최고보다. 그렇죠. 예. 두세 살 어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젊음을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어떤 모습도 이준석 후보가 보라는 모양새일 수도 네, 있겠네요. 저는 아니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한테 있는 거.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나도 젊은 보수, 청년 보수랑 같이 예, 간다. 그렇죠. 노림수일 것이다. 장혜찬 평론가는 이 방송 출연도 하잖아요. 예. 뭐 졸제 떠버렸어요. 아니 뭐 장평론가도 이준석 전 최고처럼 뭐 누가 키워준 것도 아니고 혼자 떴어요. 네, 예. 똑같습니다. 예. 예,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 중에 예. 하나죠. 자, 뭐 이 민주당 뭐 이거 촉인데 한 번 더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예. 이준석 돌풍 계속 쭉 갑니까? 아 이게 또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면 네. 이준석 아니면 없어요 지금은.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중진들이 믿고 있는 거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출신의 60대 이상의 당원들, 책임 네. 당원들 그 사람들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숫자로만 따지면 뭐 15만 명 가까이 되니까 엄청 많죠. 그분들이 네. 거기에서 기대해 보겠다. 왜냐면 당원을 예를 들어서 책임 당원 28만 명으로 쳤을 때 지난번에는 샘플링 한 거잖아요. 그 28만 명 중에 뭐 1,000명, 2,000명 샘플링 해가서 50대 50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28만 명하고 2,000명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경원이 1등, 이준석이 2등 1% 차이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믿고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여론조사해도 따블 차이 나거든요. 네, 많이 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60대 이상 영남 출신의 책임 당원들이 50% 이상 포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민심이 세게 불어오면 당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지금 저의 예측이 조금 달라지는데 지지난주만 해도 그냥 미풍에 그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흥행의 불쏘시개 역할, 이전 최고의 역할은 그렇게 봤는데 지난주에는 이길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했다가 이번 주는 이길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 비슷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뭐 대세가 된 것처럼 이렇게 다들 인식을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건데, 근데 이전 최고가 최근에 보여준 토론회장에서의 태도라든가 이런 모습들도 보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절대로 중진들한테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진들 입장에서는 경험 없는 원내대표, 젊은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분명히 분란이 일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이전 최고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이 좀 시끄러울 확률은 높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겠죠. 그럼요. 당장 저 떠오르는 그림이 사무총장 누구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인선부터 예. 그렇죠. 인선부터 대변인 뭐 누가 예. 합니까 다? 국민의당과의 또 통합 문제부터 통합 문제도 있고요. 윤석열 입당 문제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이전 최고는 윤석열이 입당 안 하면 그냥 우리가 간다 우리 지금 시간표대로 그런 기조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복당했을 때 홍준표 의원의 한마디는 다른 사람이랑 또 다르거든요. 또 홍 의원이 또 언론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전 최고가 상처 없이 잘 봉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다. 대표가 되더라도. 어깨에 짐이 엄청 무거울 것 그러니까 같네요. 본인도 호랑이 등에 탔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흥행이 지금 되고 있고 계속 흥행이 될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어떤 명안의 카드를 하나 내놔야 되지 않을까. 쇄신하는 모습 같은 그렇죠. 것.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까지 하고요. 박주민 변호사는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